이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악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상어에게 공격당하는 순간이죠. 상어를 목격하는 상황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상어들은 단순히 호기심이 많아서 사람 근처로 헤엄쳐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상어들은 위협을 느끼면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무서운 상어 목격 장면 20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공포스러운 순간들이지만 동시에 이 놀라운 생물들에 대해 많은 걸 배우게 될 겁니다. 22. 플로리다 정원에서 포착된 상어. 한 남성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집 정원 안에서 상어가 헤엄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이 남성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평소처럼 정원을 거닐다가 물가에서 뭔가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다름 아닌 거대한 황소상어였죠. 상어의 길이는 약 2.7m 정도로 추정됐으며 정원 속 물웅덩이 사이를 유유히 헤엄치며 사람의 존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놀란 남성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거대한 상어가 물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등지느러미로 물살을 가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상어는 주변 환경을 탐색하듯 움직였고 심지어 집에 있던 개의 근처까지 다가가기도 했습니다. 촬영 중 남성은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제 정원에서 상어를 본 건 처음이에요. 이 영상은 온라인에 공개된 뒤 단숨에 화제가 되었고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퍼졌습니다. 플로리다 지역의 홍수 피해와 관련해 이 정도면 이제 수영도 위험한 거 아니냐는 논란까지 불러일으켰죠. 일부 사람들은 그 상어는 단지 길을 잃었을 뿐 누구에게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주거지역 한복판에서 상어가 돌아다닌다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분명한 건 그날의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영상을 촬영한 남성은 아직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는다며 그래도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아 천만다행이었다고 전했습니다. 19위. 남아프리카에서 대백상어와 마주친 잠수부. 남아프리카에서 잠수하던 어부 요한 포트예터는 평생 잊지 못할 대백상어와의 조우를 겪었습니다. 그는 약 19m 깊이의 바닷속에서 저녁 식사용으로 산호초 물고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전조도 없이 거대한 상어 한 마리가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상어는 바로 코앞, 손이 닿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포트예터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본능적으로 작살총을 들어 상어를 찔렀습니다. 상어는 잠시 물러나는 듯 했지만 곧 방향을 틀어 그를 향해 그대로 돌진해왔습니다. 그는 또다시 작살총을 겨누어 상어를 찔렀고 이번에는 상어가 몸을 비틀며 방향을 바꿨습니다. 포트예터는 급히 수면 위로 올라가 함께 잠수 중이던 팀원들에게 조심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숨을 고른 뒤 다시 물속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상어가 그의 발 바로 아래를 지나가는 장면을 본 겁니다. 그의 다이빙팀은 즉시 구조에 나섰습니다. 보트는 전속력으로 포트예터와 동료 다이버 프랑수와 모츠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작살총을 보트 위로 던진 뒤 몸을 날려 배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 직후 상어는 여전히 근처를 맴돌며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보트가 멀어지는 와중 세 번째 다이버인 레인넬이 물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 보였고 동료들이 재빨리 손을 뻗어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날의 상어 조우는 포트예터와 그의 팀에게 공포 그 자체였지만 다행히 모두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8위. 상어 공포를 이겨낸 한 여성의 생환기. 하와이에서 열린 장거리 수영 도전 중 한 여성은 평생 잊지 못할 상어와의 아찔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이니 피어스. 그녀는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과 오아후 섬 사이를 잇는 약 42km 길이의 카이위 해협을 헤엄쳐 건너는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간은 바다 조류가 거세고 상어의 서식지로도 잘 알려진 위험한 구간입니다. 피어스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녀를 따라가는 지원보트와 카약팀이 있었고 도전 중에는 오직 막대나 끈으로 음식을 전달받는 방식만 허용됐습니다. 보통 이 구간을 완주하는 데는 15에서 20시간이 걸리는데 그녀는 약 17시간 만에 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중간 지점쯤 갑자기 카약 근처에서 상어 한 마리가 목격되었습니다. 카약팀은 재빨리 피어스와 상어 사이로 들어가 그녀를 보호하려 했고 지원보트도 접근해 소리와 파도로 상어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주 주위를 맴돌며 사냥감을 노리는 듯한 원형 궤도를 그렸습니다. 피어스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건 더 버티면 안 되겠다. 그녀는 보트를 향해 천천히 헤엄치기 시작했고 상어는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 붙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말이죠.
보트 가까이 다다르자 상어는 잠시 머물다가 결국 멀리 헤엄쳐 갔습니다. 피어스는 무사히 배 위로 올라올 수 있었고 심호흡을 한 뒤 다시 바다로 돌아가 도전을 완주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어와 눈을 마주친 그 순간의 공포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17위. 대백상어 공격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잠수부. 한 잠수부가 멕시코 과달루페 섬 근처에서 대백상어의 공격을 받았지만 놀라운 침착함으로 살아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채닝밍으로 상하이 출신의 다이빙 강사이자 광고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약 20명으로 구성된 단체 다이빙 투어에 참여해 멕시코 엔세나다에서 과달루페 섬으로 향하는 5일간의 항해에 나섰습니다. 10월 5일, 그는 카메라를 들고 대백상어를 가까이서 촬영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금속으로 된 잠수용 보호 케이지 안에 들어가 해저 바닥 가까이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마리의 젊은 대백상어가 케이지 근처로 다가오더니 천천히 그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상어가 방향을 틀더니 강력한 꼬리로 케이지를 내리쳤습니다. 엄청난 충격이 전해지며 케이지가 심하게 흔들렸고 밍은 숨을 죽인 채 그대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케이지가 부서지면 끝이다. 상어는 케이지 주위를 계속 돌며 지느러미로 물을 가르며 위협했습니다. 몇 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죠. 약 1분 정도가 흐른 뒤 상어는 마침내 흥미를 잃은 듯 조용히 멀리 헤엄쳐 갔습니다. 밍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케이지를 빠져나와 안전한 쪽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들려온 금속의 진동음, 그리고 내 심장 소리, 그 둘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16위. 소년이 상어의 공격을 막아낸 순간 8살 소년 네이선 그레는 가족과 함께 넓고 푸른 바다를 탐험하던 중 뜻밖의 공포를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길이 약 1.5m의 산호초 상어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 네이선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상어는 그를 먹잇감으로 착각한 듯 보였습니다. 겁에 질린 네이선은 잠시 얼어붙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들고 있던 작살창을 들어 상어를 향해 맞섰습니다. 다행히 그의 형 홀든이 재빨리 반응했습니다. 순식간에 또 다른 작살을 아버지에게 건넸고 아버지와 형이 함께 힘을 합쳐 상어를 향해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야말로 가족 대 상어의 사투가 벌어진 겁니다. 한참의 몸부림 끝에 상어는 결국 방향을 틀고 바닷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살아남았고 그날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가족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 사건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바하마 근처의 상어들은 예전보다 훨씬 공격적이에요. 실제로 미국에서 불법적인 상어 먹이주기 관광이 늘면서 인근 해역의 상어들이 인간을 경계하기보다 먹이로 인식하게 됐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온순하던 산호초 상어들까지 사람에게 이빨을 드러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네이선 가족은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바다에 나갈 땐 늘 주변을 살펴라는 평생의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15위. 57m 깊이에서 벌어진 상어의 습격. 파푸아뉴기니의 푸른 바닷속. 한 커플이 다이빙 중에 생사를 오가는 공포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57m가 넘는 깊이까지 잠수하며 바다 생태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야 한쪽에서 은빛 산호초 상어 한 마리가 미친 듯이 속도를 높이며 나타났습니다. 상어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들 중 한 명의 다리로 돌진하더니 강력한 턱으로 물어버렸습니다. 물속에는 피가 퍼졌고 다른 한 명이 즉시 달려가 상어를 밀쳐내려 했지만 상어의 힘은 너무 강력했습니다. 순식간에 상어는 부상당한 다이버를 물고 아래로 끌고 갔고 그들은 그야말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다이빙 파트너는 필사적으로 칼을 꺼내 상어의 머리를 향해 찔렀습니다. 몇 번의 공격 끝에 칼끝이 상어의 머리에 꽂히자 상어는 괴로워하며 몸을 틀었습니다. 그제야 입을 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스로 수면으로 떠올라 보트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상어는 바로 은빛 산호초 상어로 다른 상어들보다 공격적이고 영역의식이 강한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얕은 바다에서 서식하지만 깊이 100m까지도 잠수할 수 있습니다. 이 상어들은 먹이를 놓고 다른 상어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흥분하거나 자극을 받으면 몸이 비정상적으로 굽어지며 공격 태세를 취하죠.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다이빙 사고가 아니라 인간이 상어의 영역에 무심코 들어갔을 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14위. 시드니 항구에서 대백상어를 맨몸으로 물리친 남성. 호주 시드니 항구 근처 한 남성이 대백상어와의 직접 대결 끝에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는 노스헤드 인근 바위 근처에서 잠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친구들이 물속에서 다급히 외쳤습니다. 상어야, 상어가 있어. 그는 곧바로 수면 위로 올라오려 했지만 눈앞에는 이미 길이 약 3m의 대백상어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상어는 그를 향해 원을 그리며 돌다가 갑자기 돌진해 왔습니다. 그는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먹과 발차기로 상어의 코와 옆구리를 필사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상어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몸을 돌려 재차 다가왔습니다. 그는 힘껏 발로 찼고 그 틈을 타 빠르게 해안 쪽으로 헤엄쳤습니다. 결국 그는 상어의 추격을 따돌리고 무사히 무트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이 장면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은 그의 용기를 믿기 어려워하며 경악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의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며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시드니 항구는 이제 위험지역이니 수영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건 매우 드문 사고일 뿐 항구 전체가 위험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뉴사우스 웨일스주 정부가 나서 항구 일대를 감시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명의 잠수부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생존 본능으로 싸운 실제판 조스 같은 이야기로 남게 됐습니다. 13위, 마이애미 해변, 사람들 옆을 스쳐간 호랑이 상어. 한낮에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던 미국 마이애미 비치. 드론 촬영을 하던 한 남성은 그날 자신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케니 멜렌데즈로 드론을 띄워 해변의 풍경을 촬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포착됐습니다. 처음엔 바위나 해초인 줄 알았지만 곧 그것이 상어의 실루엣이라는 걸 알아차렸죠. 그는 즉시 드론을 낮게 내려 카메라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것이 길이 약 3m에 달하는 호랑이 상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상어는 해변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여유롭게 헤엄치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평하게 수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멜렌데즈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가 공격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직접 소리칠 수도, 사람들에게 경고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론으로 상어를 따라가며 계속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10분 가까이 상어의 움직임을 추적하면서 사람들이 눈치채길 바랐습니다. 드론이 물 위로 그림자를 들이오자 상어는 그것을 인식한 듯 드론 아래를 왔다 갔다 하며 움직였습니다. 몇 분 후 마침내 한 수영객이 물속에 커다란 그림자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어다. 그 소리에 다른 사람들도 놀라 허겁지겁 해변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물 밖으로 빠져나오자 상어는 천천히 방향을 틀고 멀리 사라졌습니다. 이후 멜렌데즈가 촬영한 영상은 온라인에 공개되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침착한 판단이 생명을 구했다고 찬사를 보냈고, 일부는 마이애미 비치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며 해변 폐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멜렌데즈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그저 평범한 촬영이었어요. 하지만 제 드론이 사람들을 구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12위, 낚싯배 위로 뛰어든 거대한 상어. 한적한 바다 위, 어부들이 평소처럼 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마코상어 한 마리가 물 밖으로 솟구쳐 오르더니 엄청난 물보라와 함께 낚싯배 위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 상어의 몸은 길고 날렵했으며 햇빛에 비친 은빛 비늘이 번쩍였습니다. 배 가판 위로 떨어지는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상어의 거대한 꼬리가 사방을 휘저었습니다. 배 위에 있던 어부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누구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죠. 그 상어는 길이가 3.5m, 강력한 턱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성체 마코상어였습니다. 가판 위에서 상어는 격렬하게 몸부림쳤습니다. 꼬리로 양동이를 날려버리고 낚싯줄을 끊고 심지어 어부들이 쓰던 상자와 장비까지 부숴버렸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친다. 선장로 캡틴 로우는 급히 외쳤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밧줄을 가져오라 지시했고 어부들이 힘을 합쳐 상어의 꼬리에 밧줄을 묶었습니다. 그들은 상어를 조심스럽게 끌어 다시 바다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상어는 저항하며 꼬리를 쳤지만 마침내 바닷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부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야. 누군가 중얼거렸죠. 이 마코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속 60km까지 헤엄칠 수 있으며 한 번 물면 약 590kg의 압력을 가할 정도로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인간과 바다 생명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1위. 탁한 바닷속에서의 상어 조우. 호주의 매그네틱 섬 근해 바다는 다양한 종류의 상어들이 서식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는 황소상어, 귀상어, 호랑이 상어 등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는 종들도 있죠. 2015년 퀸즐랜드 주 정부는 이 지역에서 포획된 상어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플로렌스 베이와 알마 베이에서만 12마리의 호랑이 상어가 잡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호랑이 상어의 주요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대어류 연구센터의 소장인 콜린 심펜도퍼 교수는 우리가 설치한 드럼라인은 큰 상어 개체수를 줄여 수영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드럼라인은 해저에 닻을 내려 먹이를 단 갈고리를 달아 상어를 포획하는 장치입니다. 상어가 미끼를 물면 갈고리에 걸려 이동이 제한되죠. 다만 이 장치가 완벽한 안전망은 아닙니다. 퀸즐랜드 상어 통제 프로그램 책임자인 크리스 와츠는 드럼라인이 위험 상어 개체수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상어의 접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1년 동안 11마리의 상어가 드럼라인에 걸렸고 그중 절반 이상이 호랑이 상어였습니다. 한편 플레저 다이버스의 대표 톰 젤링스는 수년간 이 해역에서 다이빙을 해오면서 황소상어 한 마리와 호랑이 상어 한 마리만 마주쳤을 뿐 대부분의 상어들은 사람을 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상어는 인간을 먹잇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뿐이죠. 이 사건은 상어가 공포의 상징이기보다는 같은 바다를 공유하는 생명체로서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12. 1918년 거대한 흰상어의 전설. 1918년 호주의 해안가 포트 스티븐스 인근 해양학자 데이비드 스테드는 바닷가에서 진행 중이던 바닷가재 어획 조사 중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자신있게 배를 타고 나가던 어부들이 그날따라 모두 출항을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하게 여긴 스테드는 어부들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린 괴물을 봤어요. 기차만큼 긴, 집만큼 넓은 상어였어요. 그들이 묘사한 상어는 길이는 기차 한 양, 폭은 집 한 채, 이빨은 접시만큼 크고 눈은 저녁 종소리만큼 거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상어가 출몰한 뒤 다시는 바다에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스테드는 처음엔 농담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부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수개월 동안 해안선을 따라 탐사 장비를 설치하고 유인 미끼를 사용해 관찰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전에도 같은 상어를 봤다는 여러 목격담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조용한 바다 위에서 쾅 하는 거대한 물보라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엄청난 흰 상어 한 마리가 수면 위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 상어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고 스테드는 즉시 작사를 들어 상어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상어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를 들이받아 그의 배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졌습니다. 스테드는 물에 떨어졌지만 극적으로 수영해 해안으로 헤엄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흰 상어는 조용히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도 포트 스티븐스의 괴상어는 지방신문과 어부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당시 이미 멸종한 메가로돈의 후손일지도 모른다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거대한 그림자는 바다의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9위. 바다의 여왕. 거대 백상어 딥블루. 딥블루는 지금까지 인류가 관찰한 가장 거대한 백상어입니다. 그 길이는 약 6m, 높이는 2m, 몸무게는 약 2.6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의 온몸에는 수많은 상처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다른 상어들과의 싸움 혹은 먹잇감을 사냥하며 생긴 흔적이죠. 딥블루는 분명 무시무시한 존재이지만 그 위험은 마치 바다의 왕이 아닌 바다의 여왕에 더 가깝습니다. 백상어의 세계에서 암컷은 수컷보다 훨씬 크게 자라는데 딥블루 역시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나이가 약 50세 이상으로 추정되며 그동안 수십 마리의 새끼를 낳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딥블루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건 1996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가 영상으로 포착된 건 2013년의 일입니다. 당시 멕시코 해안에서 해양생물학자 마우리시오 오요스 파디아 박사와 연구팀이 조사를 진행하던 중 그녀가 그들의 보트 근처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본 어떤 상어보다 컸어요. 파디아 박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있던 다이버이자 영상 촬영가 마이클 마이어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영상 속 딥블루는 공격적인 기색 없이 배 주위를 천천히 돌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케이지 안에서도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딥블루는 차분하고 위험 있는 존재였죠. 딥블루는 바다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녀는 물개나 큰 해양 포유류를 사냥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바다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딥블루는 여전히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평양 어딘가를 유영하며 바다의 질서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단순한 상어가 아니라 인류가 경외심을 품는 바다의 전설, 진정한 심해의 군주입니다. 8위, 대백상어와의 사투. 호주 퍼스 인근 해안. 햇살은 따사로웠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그날 어부 조 페트로비치는 홀로 작은 배를 타고 몇 시간째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곧 깨졌습니다. 조는 바다 밑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고 고개를 들자 거대한 대백상어 한 마리가 그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그 상어의 크기는 약 4.5m에 달했습니다. 조는 경험 많은 잠수부였습니다. 놀라지 않고 숨을 고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상어가 입을 벌리고 곧장 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조는 본능적으로 작살총을 꺼내 상어의 머리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작살은 정확히 명중했고 상어는 충격을 받은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상어는 다시 방향을 틀어 더욱 거세게 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조는 한 번 더 작살을 쐈습니다. 이번엔 상어의 옆구리에 맞았습니다. 상어는 분노한 듯 거친 소리를 내며 몸을 뒤집고 물살을 일으켰습니다. 그 거대한 힘에 조는 휘말려 바닥으로 끌려갔지만 필사적으로 몸을 돌려 상어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동료들의 배가 접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 이쪽이야. 그의 친구들이 달려와 조를 구조했습니다. 상어는 한동안 그 주변을 맴돌다가 천천히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는 살아남았지만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 상어의 눈을 봤어요. 그건 단순한 짐승의 눈이 아니었죠.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혼자 잠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다의 평화로움 뒤에 숨어있는 자연의 힘과 공포를 그는 직접 체험한 셈이었습니다. 7위, 작은 보트와 거대한 상어의 대결. 뉴질랜드 해안, 리틀 스튜어트 섬 근처 바다. 두 명의 상어 전문가가 작은 연구보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제프커와 앤디 카사그란드. 이들은 대백상어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기 위해 그 거대한 포식자를 직접 추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바다 위에서 길이 6m가 넘는 대백상어 2마리와 마주했습니다. 상어들은 호기심이 가득한 듯 작은 보트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죠. 제프와 앤디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느러미에 카메라를 부착하자 그들은 대백상어의 생태를 기록하기 위해 지느러미에 추정용 장비를 달려했습니다. 하지만 상어들은 생각보다 예민하고 빠른 존재였습니다. 순식간에 방향을 바꿔 배 주위를 맴돌더니 갑자기 한 마리가 보트를 묶어둔 밧줄을 물어뜯었습니다. 끊겼어. 밧줄이 끊어지자 작은 보트는 큰 배에서 떨어져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어들이 오히려 더 흥분한 듯 작은 보트를 향해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장난이 아니야. 앤디가 중얼거렸습니다. 거대한 상어의 꼬리가 배를 내리치며 배가 크게 흔들렸고 물이 안으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으며 보트를 지키려 했지만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상어들은 잠시 후 흥미를 잃은 듯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제프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난 절대 작은 배로 상어를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강력해요. 그날의 교훈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다에서는 인간이 손님일 뿐이다. 6위, 케이프 코드. 해변 10m 앞에서 포착된 대백상어.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코드. 그곳의 평화로운 해변에서 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대백상어 한 마리가 해안선 불과 10m 앞까지 접근한 것이었죠. 그날 목격된 상어의 길이는 약 3m. 장소는 프로빈스타운의 레이스 포인트 비치 근처였습니다. 맑은 날씨에 잔잔한 파도가 일렁이는 그곳은 늘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 붐비는 해변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같은 해변에서 아기가 있는 젊은 엄마가 수영을 즐기다 대백상어와 맞닥뜨리는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품에 안고 죽을 힘을 다해 해변으로 헤엄쳤고 다행히 상어는 방향을 틀어 사라졌습니다.
현지의 애틀랜틱 화이트 샤크 보존협회는 최근 몇 년 사이 이 지역에서 대백상어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먹잇감인 바다표범이 대거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존협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백상어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안가 근처에서 먹이를 찾다 보면 사람과 마주치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협회는 수영객들에게 바다에 들어가기 전 주변을 살피고 표범무리가 보일 경우 즉시 물 밖으로 나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뉴잉글랜드 지역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평화로운 휴양지로만 여겨지던 케이프 코드가 이제는 대자연의 거대한 포식자와 공존해야 하는 공간임을 보여준 셈이죠. 5위, 서퍼를 덮친 대백상어의 기습. 캘리포니아 세인트 클레멘테 주립공원 인근의 블러프 캠프 해변. 그날은 바람도 잔잔하고 파도도 적당했습니다. 한 서퍼가 홀로 바다에 나가 한가롭게 파도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도의 리듬에 맞춰 여유롭게 움직이며 순간순간을 즐기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야 한쪽 끝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대백상어였습니다. 상어는 약 3m 길이. 그의 서핑보드 바로 옆까지 다가와 잠시 그를 관찰하듯 돌고 있었습니다. 서퍼는 몸이 굳었지만 공포를 억누르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말자. 파도처럼 자연스럽게 있어야 해. 그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상어는 방향을 바꾸더니 이번엔 정면으로 그를 향해 헤엄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몸을 돌려 보드를 잡고 죽을 힘을 다해 해안 쪽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을 때 상어는 여전히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초 후 상어는 방향을 바꾸어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해변에 도착해 보드를 붙잡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거칠게 가빴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서 대백상어를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는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나를 먹잇감이 아니라 단순한 이방인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그 서퍼는 상어가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연의 거대한 힘을 직접 느꼈다고 했습니다. 4위, 대백상어가 보트 엔진을 물어뜯은 날. 호주 퍼스 남쪽의 만두라 해안. 그날은 성금요일이었고 데이비드 터크필드 가족은 소박한 낚시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아내 쿤, 아들 셸비, 그리고 데이비드가 타고 있었죠. 바다는 잔잔했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던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 밑에서 커다란 그림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순식간에 보트 옆으로 다가온 그것은 바로 대백상어였습니다. 길이는 약 4m, 그의 머리는 배의 절반만큼이나 컸습니다. 상어는 천천히 보트를 돌더니 갑자기 엔진 프로펠러를 향해 입을 벌렸습니다. 꽝! 순간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터크필드 가족은 충격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상어는 그 후에도 배 주위를 돌며 몇 차례 더 엔진을 물어뜯었습니다. 공포의 시간은 무려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보트는 심하게 흔들렸지만 상어는 이상하리만큼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호기심이 있거나 배의 소리에 자극을 받은 듯 했습니다. 결국 상어는 흥미를 잃은 듯 조용히 수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터크필드 가족은 간신히 항구로 돌아올 수 있었죠. 데이비드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건 영화 조스의 한 장면 같았어요. 우린 그저 평범하게 낚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다의 왕이 나타난 거죠. 그 사건 이후 호주 해양당국은 해안 지역의 대형 상어 이동 경로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만두라 인근은 상어의 회유구역으로 확인돼 안전경고 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터크필드 가족은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장면은 바다의 포식자는 언제나 예고 없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깨닫게 한 하루였습니다. 3위, 캐나다 해안에서 포착된 메가로돈의 그림자. 2016년 한 캐나다 유튜버가 올린 영상 하나가 순식간에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거대 상어 메가로돈이 수면 아래를 유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영상은 사실 2014년에 촬영된 것이었고 장소는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인근 바다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해양 생태를 기록하려던 중 카메라에 거대한 실루엣이 포착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영상 속의 상어는 길이가 10m 이상, 즉 학교버스 한 대만큼이나 컸습니다. 머리는 삼각형 모양으로 길게 뻗어 있었고 등지느러미는 약 2m 높이로 바다 위로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건 내가 평생 본 어떤 상어보다 거대했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비현실적이었죠. 이 영상은 업로드 직후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시청했고 과학자와 일반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그건 메가로돈일 리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엔 그것은 단순히 순한 거대 상어, 즉 필터 피더인 바스킨 샤크일 가능성이 높아갔습니다. 점박이 상어 역시 길이 10m까지 자라지만 머리가 둥글고 주둥이가 짧으며 지느러미의 형태가 메가로돈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영상 속 상어의 날카로운 등지느러미 형태가 점박이 상어와는 분명 달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촬영자는 그건 절대 바스킨 샤크가 아니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상어는 훨씬 크고 훨씬 위압적이었어요. 그건 살아있는 메가로돈이 분명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메가로돈은 약 260만 년 전 멸종된 것으로 확인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이후 혹시 심해 어딘가에서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닐까 하는 논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그림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바다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위, 검은 악마 전설. 세상에는 수백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멕시코 연안에 떠도는 검은 악마 이야기입니다. 현지 어부들과 선원들은 이 존재를 바다의 괴물이라 부릅니다. 길이는 무려 15에서 18m, 눈은 칠흑처럼 깊고 꼬리는 고래처럼 길고 강력하다고 묘사됩니다. 그 전설의 시작은 1935년 스페인 선원들이 멕시코 서해안에서 조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 밑에서 갑자기 일어난 거대한 파도를 받고 잠시 후 엄청난 크기의 검은 상어가 배를 들이받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충돌로 선원 몇 명이 바다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고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 상어를 검은 악마라 부르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멕시코의 어부들은 이 상어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상어가 우리 배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을 만큼 컸다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파도가 아니라 그 상어의 등지느러미가 수면을 갈랐다고 했습니다. 1998년에는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한 관광객 그룹이 수영을 즐기다 상어에게 공격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상어는 몸 전체가 검은색이었으며 길이가 약 15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그건 분명 검은 악마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회의적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거대한 상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이야기가 단순히 메갈로돈의 전설이 변형된 형태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지 어부들 중 일부는 여전히 이렇게 말하죠. 바다는 우리가 모르는 걸 많이 품고 있어요. 그날 본 건 분명 인간의 상상 너머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검은 악마는 지금도 멕시코 어민들에게 바다의 공포이자 신성한 존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위, 철창에 갇힌 다이버, 그리고 들어온 대백상어. 멕시코 해안의 과달루페 섬. 이곳은 전 세계 다이버들이 대백상어를 관찰하기 위해 찾는 명소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공포로 기록됐습니다. 당시 노틸러스 익스플로러라는 다이빙 관광선 위에는 4명의 다이버가 철제 케이지 안에 들어가 바닷속에서 대백상어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케이지는 물속 깊이 내려져 있었고 수면 위에는 안전요원이 대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마리의 길이 4에서 5m짜리 대백상어가 천천히 케이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호기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어가 방향을 틀더니 산소 공급 호스를 물어뜯었습니다. 산소가 새어나가며 거품이 케이지를 뒤덮었습니다. 공기가 끊기자 다이버들은 순식간에 비상호흡기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어가 돌진하며 케이지 상단에 개방된 틈으로 몸 일부를 밀어넣은 것입니다. 거대한 머리가 철창 안으로 들어오자 4명의 다이버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상어는 철창 안에서 몸부림쳤고 쇠막대는 삐걱거리며 휘어졌습니다. 다이버들은 몸을 움츠려 케이지 바닥 쪽으로 피신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바닥에 붙어. 다이버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상어는 방향을 바꾸며 힘껏 몸을 비틀어 케이지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모든 게 끝난 후 철창은 구부러지고 일부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이 영상은 이후 인터넷에 공개되어 전 세계 다이빙 커뮤니티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백만 명이 영상을 시청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상어가 공격하려던 게 아니라 먹이 냄새에 이끌려 실수로 들어온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그 광경, 거대한 상어가 철창 안에서 몸부림치는 장면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잊히지 않는 공포의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철창 속 4명의 다이버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살아남은 증인이 되었습니다.